기어코 그날이 오고야 말았습니다. 과거에 제가 맡겨둔 일들을 해결해야 하는 날 말이죠. 방학 숙제를 미루던 어린아이는 자라서 청소를 미루는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. 정말 큰 문제는 저의 게으름은 일 단위가 아니라 월 단위라는 겁니다. 몇 달씩 미뤄뒀던 일들을 단 하루 만에 해결해야 합니다. 그게 가능할런지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. 우선은 집 내부를 청소해야겠습니다. 가끔씩 주변 사람들이 제 차를 타거나 집에 놀러 오면 생각보다 깔끔하네 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. 사실 저는 깔끔한 성격이라기보다는 어지럽히는 걸 싫어하는 편에 가깝습니다. 그냥 가만히만 둬도 깔끔해 보이거든요. 일종의 눈속임인 거죠. 근데 시간이 지나면 먼지는 무조건 생깁니다. 그럴 때 청소를 하는 거죠. 이렇게 집 청소를 할 때마다 후회되는 것 중 하나는 청소기를 사지 않은 겁니다. 집이 별로 크지 않으니까 빗자루와 밀대로 해결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어림도 없었던 거죠. 근데 또 이제 와서 구매를 하자니 괜히 돈 아까운 그런 느낌이랄까요. 아무튼 그렇다 보니 청소 한번 하고 나면 기진맥진합니다. 결과를 보면 뿌듯하긴 한데 마음먹기가 힘들어요. 당분간은 또 흐린 눈을 하고 살아야겠습니다. 이제는 집 외부를 청소할 차례입니다. 이맘때 야외 활동을 하려면 챙겨야 할 게 많습니다. 혹시나 장화 속에 진해가 들어있는 건 아닌지 확인도 해야 하고요. 농기구도 종류별로 챙겨줍니다.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오도이촌이나 시골 생활에 대한 로망을 가지고 있더라고요. 마냥 평온하고 힐링이 되는 삶을 꿈꾸는 거죠. 물론 저 역시도 처음엔 그랬습니다. 하지만 직접 시골에서 살아보니까 생각보다 많이 부지런해야 하더라고요. 아파트처럼 관리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전구 하나 가는 것부터 마당에 풀을 뽑는 것까지 전부 제 손을 거쳐야 하더라고요. 조금만 방치해도 어마무시하게 자라버리니까 분명히 싫어했는데 해야 할 일들을 해치우느라 정작 쉬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. 내가 이러려고 오도이천을 하고 있나 하는 회의감이 들 때도 있고요. 게으른 성격인 저에게는 이 공간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매번 큰 숙제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. 일을 하다 보니 너무 지쳐서 시원한 커피 한 잔 마셔야겠습니다. 집에 블랙커피가 똑 떨어져서 믹스커피에 도전해봅니다. 당 떨어져서 3봉지나 털어넣었어요. 평소에 단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진짜 오랜만에 마시는 것 같네요. 얼음도 잔뜩 넣어줍니다. 한 입 마시니까 몸에 쫙 스며드는 기분이 듭니다. 사람들이 믹스커피를 왜 마시는지 알 것 같아요. 뭔가 강제로 행복해지는 맛이랄까요. 땀 맺힌 이마 위로 바람도 솔솔 불어와서 몸도 마음도 릴렉스가 됩니다. 이대로 그냥 한숨 자고 싶어지네요. 앉아있으니까 밤토리가 자꾸 옆에 들러붙습니다.
쉬는 김에 털이 좀 비껴줘야겠어요. 한창 털갈이 시기라서 가만히 있어도 털이 엄청 빠지더라고요. 그래도 빗질이 싫진 않은지 얌전히 잘 있어줍니다. 잠깐이지만 잘 쉬었으니 다시 노동을 시작합니다. 곳곳에 쌓인 댄잎들을 치워줍니다. 대나무에 둘러싸인 집은 운치는 좋지만 댄잎이 계절을 가르지 않고 떨어집니다. 그 양이 진짜 어마무시하거든요. 치우지 않아서 두껍게 쌓이면 아래쪽이 어둡고 습해지는데 거기가 딱 바퀴벌레나 기내가 자라기 좋은 최고의 환경이 됩니다. 그러니 그런 끔찍한 꼴을 보기 싫다면 부지런해져야 합니다. 이 무시무시한 사실을 제가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는 굳이 말 안 해도 아시겠죠. 그리고 마당도 쓸어줍니다. 잘 보면 마당에도 댄잎이 많습니다. 진짜 징글징글하네요. 아직 할 일이 많은데 벌써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습니다. 왠지 밤토리 뒷모습이 센치 보이네요. 그래도 할 수 있는 만큼은 최대한 해봐야 합니다. 내일이면 저는 또 도시로 가야만 하니까요. 자잘한 잡초들은 과감히 포기하고 눈에 띄게 높게 자란 것들 위주로만 정리를 해주면 그나마 텃밭꼴이 괜찮아질 겁니다.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오늘 안에 마무리하는 건 애초에 무리였네요. 몇 달을 쌓아둔 옷볼을 하루 만에 청산하려 했던 건 꽤나 큰 욕심이었던 것 같습니다. 어느새 주변이 완전히 어두워졌습니다. 가로등 불빛에 의지해가며 잡초를 뽑아야겠네요. 특히 야외 텃밭에는 작물을 많이 심어놔서 정교하게 뽑아야 하는데 어두워서 풀과 작물이 구분이 안 됩니다. 일단은 안전하게 높게 자란 잡초들 위주로만 골라 뽑아야겠네요. 근데 뽑아도 끝이 없습니다. 정말 무서운 건 아직 본격적인 여름이 오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. 더 어두워져서 이제는 정말 일할 수가 없습니다. 남은 잡초는 미래의 저에게 또 맡겨야겠네요. 이른 아침부터 움직여서 온몸이 피곤하긴 하지만 그래도 밀린 숙제를 끝낸 것 같아서 마음은 한결 편합니다. 약간의 찜찜함은 남아있지만요.
오늘 하루 종일 일하느라 많이 놀아주지 못해서 들어가기 전에 밤토리 좀 만져주고 가야겠습니다. 오늘은 고생했으니까 고기를 먹어야겠습니다. 메뉴는 부타노 가쿠니입니다. 일본식 돼지고기 간장조림인데 맛은 장조림과 비슷합니다. 조리법 자체는 간단한데 고기를 푹 졸여야 해서 시간이 꽤 걸린 요리입니다. 배가 너무나도 고픈데 그냥 구워 먹을 걸 그랬나 하고 뒤늦은 후회가 밀려옵니다. 그래도 기왕 시작한 거 끝은 봐야겠죠. 만드는 과정을 보면 중국의 동파육과도 얼추 비슷합니다. 어차피 제 요리는 야매 레시피라서 여기에 쌍화탕 같은 거만 한 병 추가해주면 동파육 비스무리한 맛이 납니다. 근데 간장 양념이 푹 졸여지는 냄새가 아주 폭력적이네요. 안 그래도 허기진 상태인데 냄새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리겠습니다. 사실 마음 같아선 큰 대접에 한 번에 덜어 먹고 싶은데 그래도 굳이 기분을 내봅니다. 저처럼 먹는 행위 자체에서 큰 행복을 느끼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정성스러운 과정이 꼭 필요하거든요. 배가 고파도 시간을 들여서 요리를 하고 최대한 예쁘게 담아서 스스로에게 대접하는 거죠. 똑같은 요리인데 예쁘게 담는다고 뭐가 크게 달라지냐고 할 수 있는데 그냥 기분이 다릅니다. 기분이. 일단 시원한 소맥으로 목부터 축여야겠습니다. 땀을 한 바가지 흘려서 그런지 오늘따라 소맥이 유독 맛있게 느껴지네요. 이거 먹으려고 진짜 오래 기다렸습니다. 근데 입에 넣자마자 온몸에 행복이 퍼지네요. 오늘 한 고된 노동들이 오직 이 순간만을 위해서 존재한 것처럼 말이죠. 시골집을 관리하는 건 결코 쉽지 않고 해야 할 일은 늘 넘쳐나지만 직접 만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하루를 마무리할 때면 도시에서는 느껴본 적 없는 묘한 감정을 마주하게 되기도 합니다. 근데 사실 그 감정의 정체가 정확히 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. 그래도 한 가지 확실한 건 오늘 땀 흘리며 낙엽을 치우고 잡초를 뽑지 않았다면 지금 제 입에 들어간 이 음식이 이렇게까지 맛있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죠. 물론 저는 여전히 오도이촌이나 시골 생활을 선뜻 추천하진 않습니다. 하지만 또 모르는 일이죠. 당신이 도시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뜻밖의 행복과 낭만이 이 고된 시골 생활 속에 숨어 있을지도요. 마치 저처럼 말이죠. 오늘 다 뽑지 못한 잡초는 다음 주에 제가 알아서 잘 해결해 줄 거라 믿습니다. 어쨌든 오늘의 저도 맛있게 살고 있습니다.